공사가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국회에 방문한 이유는 바로 올해의 인권상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시상식 이후에도 태전공사는 끝까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순 병사가 그 한국으로 오는 그 청탄이 빗발 속에서 질주하는 그 짤막한 순간에 그렇게 통일을 열망하는 그 갈망하는 전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그 기순병사들 문제로 북한의 인권의 참상이 좀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시기인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만하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북한 그 인권 병사의 그 참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휴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군의 연락한 상황이 이제 좀 만나하게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통일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다시금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철 소장님,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옆에서 기자들이랑 얘기하는데 자꾸 그만하시죠, 이동하시죠, 그만하시죠 라고 만류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그게 누군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태영호 공사의 전 공사의 적극적인 태도,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저렇게 가자고 막 말리는? 예, 태영호 공사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1호, 신변보호 1호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인원수를 제가 한 대여섯 명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 태영호 공사의 신변을 책임지고 있는 맞으면 경호 담당 직원들이죠. 저 사람들이 뭐 경찰입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국정원인지 뭐 저 경찰인지 그거 그것도 제가 잘 되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김정은 실장님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국정원 요원들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일단은 그 아주 여인 경우가 심각할 경우에는 네. 일단 국정원에서 합니다. 하고 암살 위협이 오거나 이게 첩보가 있으면 네. 경비 인력을 2배로 늘립니다. 아하. 지금은 암살 위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상당한 인력이 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호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분이 자꾸 갑시다 하는데도 이제 자꾸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특히 네네. 이번에 아마 고충성 하사의 장면을 보고 상당히 감동했을 겁니다. 그렇죠. 느끼는 게 네, 많았겠죠. 저 사람은 이제 외교관으로서 국제무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 휴전선이나 이런 군인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고 경로에서 한번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꿈틀거리는 걸 자꾸 표출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태영호 전 공사가 이 인권상을 수상할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국회에 시도를 했지만 이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에는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공식 엠바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했지만 방송은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태영호 전 공사가요. 수상 소감으로 위성 TV 셋톱박스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밀수로 들어간 USB를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본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한국 TV를 볼 수 있게 위성 TV 셋톱박스를 북한에 들어보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과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우사와는 무관하게 나의 생존은 내가 지킨다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태전공사는 이전부터 계속 문화 전파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은 미국의 선제 타격보다 북한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는 걸 더 무서워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죠. 그렇죠. 군사적 옵션이 그냥 부분적인 물리적 타격이 되겠지만 이 정신적인 문화 전파라는 건 북한 주민 전체를 돌려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우물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네. 우물 구멍으로만 하늘을 보니까 거기다 뭐 거울을 비춰주든지 뭐 나이트를 비춰주면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바뀐다 이런 건데 네. 아닌 게 아니라 USB를 지금껏 많이 보냈는데 또 북한 체제가 그 USB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개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최근에 그걸 또 극복하는 걸 또 만들었는데 이런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엎치기 뒤치기 하니까 저번 말씀은 그냥 위성 그 셋톱박스를 보내서 그거 하나 딱 띄워 놓으면 그 지역에나 전체가 그걸 노트북을 가지고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자. 아하. 그런 이제 발상입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의 워딩 중에 하나가 지금 소개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핵과 미사일이라면 네. 남한의 비대칭 전력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경제력이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힘으로 북한 주민을 설득하고 그 힘으로 통일을 가야 된다.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했고 거기 있는 셋톱박스 얘기도 그 맥락 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오늘 인권상을 받은 것도 저희가 몰랐던 그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아하. 태영공사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김정일의 경우에는 영화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고 김정은은 드라마에 지금 심취해서 드라마를 통치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지난주에 저희 뉴스탑10이 이 내용으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김정은 본인이 통치 수단으로 드라마에 지금 심취해 있는데 남한 드라마에는 정말 사족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사정을 못 쓴다는 얘기 그렇죠. 말씀이겠죠. 북한 김정은이가 만든 그 드라마라는 것은 그 대부분 다 이제 체제를 옹호하기 위하고 그렇죠. 북한 그다음에 이제 선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바깥의 영화를 봤던 우리 이제 오통성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 영화를 보거나 한국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이 그게 성이 찰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 재밌고 하는 것을 네.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독 체제가 네.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붕괴되고 네. 서독과 통일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동독 정부가 서독과 합의를 해서 네. 서독 TV를 동독 그 주민들한테 이게 방영을 시킨 게 바로 가장 큰 피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 태영호공사에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 자유세계에 바로 네. 그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가치가 북한에 전달되면은 네. 북한 진짜 바로 무너진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동독 사태에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채널A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도시어부 뭐 이런 거 보면 북한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예? 그런 거 보고 또 즐거워하면서 또 남한 쪽 생활을 굉장히 동경할 것 같습니다.